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기초생활수급 2022년 기준금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높아진 기준의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급금액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뭐냐 함께 살펴볼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도 부르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정책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 인정의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하는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소득 인정액 같은 경우엔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부양의무자 기준도 저희가 공부하기에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년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나 과거에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셨다면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관련된 내용을 접수하시면 되고요. 내가 접수를 하면은 정보기관에서 알아서 자산조사를 하고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서 만약에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소개해드리니까 혹시나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내 주변 사람 혹은 나의 상황과 비교해서 신청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30%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30% 수준의 이 기준 금액이 잡혀 있고요. 이것보다 내 소득 인정액이 적을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이 기준 금액의 경우에는 2022년에 53만 8,444원이고요. 자, 2021년 대비해서 3만 5천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7만 3,437원 정도가 2022년에 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금액이 더 늘었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내 경제 상황이 작년과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2022년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정도인데 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7만 7,925원이고요. 작년 대비 4만 6,792원이 늘었습니다. 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4만 8,432원, 그래서 9만 7,916원이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선정 기준액이 있잖아요. 자, 이 기준액을 내가 속해 있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으로 뺍니다. 빼고 남은 지원금액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1인 가구 지원금액 선정 기준액이 50만원이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1인 가구가 한 달 그 가구 소득 인정액이 40만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1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선정 기준액 대비해서 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뺐더니 10만원이 남기 때문에 20만원을 받게 되는 건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 선정 기준액이 예를 들면 53만원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전히 소득 인정이 40만원이라면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13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늘게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2022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참고로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는데 1종 분들은 예를 들면 뭐 근로능력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을 의미하고 자, 2종 같은 경우에는 1종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1종 분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그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2종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입원하시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10%가 되고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2차나 3차 병원에서는 15%의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1종 같은 경우에는 제 입원비에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그리고 외래를 보셔도 최대 2,000원 정도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중에 하나인 주거급여 선정 기준인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6%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요. 2022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89만 4,614원입니다. 상승분은 약 72,090원 정도가 될 거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2년에 235만 5,697원이고 상승분이 약 16만 1,36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인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인 50%에서 선정이 되고요. 1인 가구는 97만 2,406원 해서 상승분이 58,491원이고 4인 가구는 256만 540원, 상승분의 경우에는 12만 2,395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거급여는 임차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전세 혹은 월세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가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는 혹시나 주거급여를 받으시면은 이제 뭐 다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돼서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이렇게 1년에 얼마씩의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더불어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 전체가 지원이 된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친구, 이 소득 인정액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인터넷에 되게 긍정적이고 열심히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소득 인정액을 직접 구해보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구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이 상담을 전화로 했을 때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건요, 바로 이 방문입니다. 이제 한 번씩은 주민센터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방문을 하셔서 내 생활이 이런 수준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정책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